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의 입이 열리고 김명수가 퇴진하면 민주당 10월 대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초비상인데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깜빵 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일본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서한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대통령의 외교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선 불복 비밀 외교다 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헌법을 어긴 이재명, 이거 깜빵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의 혁신위, 바로 노인 폄하라라는 혁신위를 해체하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의 입이 열리고 김명수가 퇴진하면은 민주당 10월 대란. 김명수 체제 하에서 재판 끌기가 지금 심하다는 겁니다. 3월에 시작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과연 법정 시한인 추석 전에 나올지도 의문이라는 건데요. 한 여권 고위 인사의 불만입니다. 이재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지난 3월 3일부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는 지침에 따르면 늦어도 9월 초에는 판결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권은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판결이 제때 나오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이 거대 야당 대표인 만큼 법정 구속하는 일은 없겠지만 추석 연휴 전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석 밥상에 올라가면서 민심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추석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인지를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김명수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관련 재판들도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분석입니다. 여권 인사는 이와 관련해서 김명수의 임기가 9월 24일에 끝나면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가 물러나는 그 순간부터 재판의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김명수가 퇴진하면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야권 인사 관련 재판이 내년 총선 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읽혀지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현재 이재명을 겨냥해서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법정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한 검찰 진술이 공식화될 경우 이재명 소환 조사 등을 거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8월 말 혹은 추석 직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검사 출신 조홍천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가 꼭 8월이라고 단정하긴 힘든데 오히려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정무적으로 여권에 좋을 때가 언제냐, 추석 밥상에 민주당의 도덕성이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면서 추석 직전에 기소를 전망했습니다. 최근 장성철이 불붙인 이재명 10월 사퇴설을 정가에서 단순 루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급박한 타임 스케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데요. 민주당이 가상소설이라고 강력 부인 중이긴 하지만 장성철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10월 사퇴설의 진원지는 민주당 관계자고 특히 이재명 측 핵심 관계자도 맞다고 확인해줬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오고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추석 직후 10월에 이재명이 모종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을 여야 모두가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 기폭제는 오는 8일 이화영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데도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이화영은 부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변호인 고수 입장을 밝혀서 민주당을 긴장케 하는 분위기인데요. 검찰에서 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도 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위기감 어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화영의 입이 열리게 되면은 10월 이후 예상되는 정치 대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만약에 장성철이가 말했던 10월 사태 후 김두관 대표 선출이 이재명의 플랜 A였다면 이거 김이 새면서 무력화됐다는 거죠. 그럼 과연 플랜 B를 이재명이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정가에 관심이 쏠린다는데요. 플랜 B 나오기 전에 깜빵 가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재명 결국에는 대선 불복, 비밀 외교, 대통령 외교권을 침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가 뭐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일 실무협의를 앞둔 정부 측은 직접 얘기를 듣거나 파악한 것은 현재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외교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게 확인됐는데 민주당은 7월 28일에 발송하고서 어제가 돼서야 그 사실을 공개했는데 독자적인 비밀 외교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한 내용에 대해서도 오염수 해양방류 보류, 상설협의체에서 처리 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 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조치 청구 등 서한에 담긴 5개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면서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국가의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 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고요. 72조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 관련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73조는 대통령이 조약, 체결 비준, 외국 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 강화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 그리고 IAEA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인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은 더 이상 국내에서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을 자극해서 이슈를 재점화해보고자 했을 텐데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에서 한때 그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외교 망신을 자처한다라면서 국내 과학계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주장으로 타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18개 태평양 도서국에 서한을 보냈다가 민주당이 아무런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음에도 이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면서 버젓이 외교 서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외국 정상에게까지 서한을 보내 국가망신을 자초하나라고 맹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또 5가지 요구사항은 더욱 황당하면서 이재명이 무슨 자격으로 관련국들이 재정비용을 충당하게 만들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죠?
진짜 임의 외교 참사, 거짓말 외교 참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들이 뭐라고, 그죠? 맨날 추경도 35조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외교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살 내고 감방 보내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재확인한 민주당의 노인 비하, 폄하 DNA, 그 비뚤어진 고질은 못 고칩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인식에 깊숙이 뿌리박힌 노인 비하, 폄하 DNA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단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배 세대를 향한 그들의 적개심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노인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적대적 인식과 폄하 발언은 실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기간 중 윤호중의 사례가 있었고, 멀게는 정동영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망언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시라고 했죠. 어제 김은경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과 1대1 표결을 하느냐라는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 무시, 노인 비하 DNA의 활용 점정입니다. 선배 세대 어르신께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일궈내신 과 같은 성취에 대해 한 줌의 경외심이라도 있다면 김은경의 저런 폭언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적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만이라도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천벌받아 마땅할 그럴 망언은 감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천박한 인식을 가진 자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넉넉히 짐작됩니다. 눈속임을 하면서 마치 혁신을 하는 듯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진보를 거슬러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김은경 본인이야말로 혁신의 대상이자 징계 퇴출의 대상인데 이런 인물이 누구를 혁신하고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런 함량 미달의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은 그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재명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혁신위 해체뿐만 아니라 이재명 사퇴까지 해야 되고 이재명 깜빵으로 이어져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한과 책임과 의무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이재명. 그렇지 않은 민주당이 될 때 협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이재명이 헌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직자가 헌법을 어기면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그리고 공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이 헌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리위에 즉각 제소해서 국회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